보이시죠? 네, 놓고 설명할게요. 제가 이제 공장 창고 실정 경매라고 했는데, 사실은 뭐 공장 창고 개발하는데 뭐 주택 같은 거 개발 못 하겠어요? 자, 입찰 한 번도 안 해본 분, 경매 입찰 한 번도 안 해본 분, 괜찮아요. 그럼 나머지 다 해보셨어요? 물어봅니다. 예. 예, 한 번이라도 중요한 거예요. 이제 경매 본인이 입찰을 했다라는 것은 이 경매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은 됐다라는 거예요. 컨설팅한테 맡겼다? 직접 입찰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을 입찰을 안 해보신 분들은 경매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경매 학습에 대해서 다음 차례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보시면 뭐 결국에는 권리 분석, 절차, 이런 것들 알아야 되는 거죠. 예. 또 중개사는 배당도 알아야 돼요. 제가 간단히 뭐 지금의 그 통설 설명을 잠깐 하고 넘어갈 거예요. 입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경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사주니까 주 중간에 인강을 열심히 들으세요. 제가 보니까 경매 고수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제가 처음에 경매를 할 때는 이제 강의를 하는 것도 없었어요. 공장 창고 경매 학습. 그 다음에 낙찰을 한 번도 못 받아보신 분. 입찰을 했죠. 아니 당연히 뭐 입찰 안 했으니까 뭐 낙찰 못 받았겠죠. 입찰을 했는데 입찰을 해봤죠. 나머지 분들 입찰했는데 낙찰을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입찰해봤는데 낙찰을 못 받았어요? 한 번도요? 그럼 받아보신 분? 낙찰 받아보셨어요? 어떠한 이유로? 혼자 해가지고.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 예. 특수관계인은 받죠. 나머지는 왜 낙찰을 못 받냐면 이런 이유예요. 일단은 감정가를 맹신해. 예? 예, 감정가를 맹신하니까, 감정가를 맹신한다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시세 파악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감정가는 어떤 시점 평가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할 거지만 나오지만 부동산 일반에서 그래서 지역 전문가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화성에서 오신 분, 그 다음에 또 서울에서 오신 분, 그 다음에 뭐 광주에서 오신 분, 지역이 좀 다양하죠.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네 동네나 잘해라. 남의 동네 넘보지 말고. 광주 사람이 왜 화성 거 와서 경매 받습니까? 물론 의뢰인이 부탁하면 할 수 있겠죠. 근데 화성 사람은 놀고 있냐고요. 화성에도 고수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굳이 내가 잘 모르는데 광주 사람이 화성 걸 받으려고 하고 화성 사람이 광주 걸 받으려고 한다. 그 시간에 자기 동네는 한 바퀴 더 돌아보시면 돼요. 도시계획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새로운 도로가 많은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장 창고 경매지만 결국에는 수지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꼭 공장 창고가 지어진 것뿐만 아니라 공장 창고를 지을 수 있는 땅.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현대적 의미의 공장과 창고는 뭔지, 예, 그런 부분들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장하면 막연하잖아요. 그죠? 또 창고하면 막연해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할 거니까 사실은 오늘이 제일 중요하고, 이것을 나머지 3주 동안 실질적인 물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매칭이 될 거예요. 왜 첫 시간에 제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는지. 그다음 수지 분석하는 것도 시간이 되면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경매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부가가치를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냥 차익이야. 감정가 맹신하고 그냥 싸게 받아서 대파는 개념. 응? 근데 부가가치를 만들 줄 알아야 되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낙찰을 못 받는 사람은 이 이유예요. 감정가를 맹신해서 2번 유찰되면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예? 두 번 유찰되면
49%. 49%에 입찰하면서 53% 써요. 그리고 잠 못 자. 아, 이거 받으면 어떻게 하지? 단독 입찰하면 어떻게 하지? 응? 근데 몇 명 들어와요? 예,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20명 들어오고요. 예? 그 다음에 공장 창고도 7, 8명 들어와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2등 해요. 뒤에서 2등 해. 예. 그리고 막 전날 잠 못 자고 아침에 눈 빨개갖고 입찰하러 가는 거죠. 그거는 이 세 가지 부분이 충족이 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목차. 사실은 뭐 강의를 제가 여러 번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목차인데, 이제 공장 창고 뭐 해서 일반적인 것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경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매 학습에 대해서 여기에 보시면은 뭐 그냥 편하게 질문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4주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기본적인 경매 학습, 권리 분석, 그 다음에 절차, 명도 뭐 이 정도는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유튜브 많이 봤는데 고수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맨 마지막에 아쉬웠던 것은, 그분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아쉬웠던 것은 맨 마지막, 제가 맨 마지막에 설명할 거예요. 맨 마지막 그 교재 한번 보세요. 궁금하시니까 맨 마지막 장이 뭐가 있는지. 맨 마지막에 뭐예요? 예. 뭐든지 하시면서 철학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4주가 지나서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공장 창고 일반. 저희가 공장 창고를 하니까 공장은 뭐고 창고는 뭔지 현대적 의미의 공장 창고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공장 창고 이제 경매 물건. 어차피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뭐 그냥 공부가 재밌어서 공부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어떻게 공장 창고 경매 물건을 선정하는지, 그 다음에 또 그거에 관련해서 원형지 경매, 예. 그 다음에 공장 창고 경매 시 주의할 점. 그래서 오늘이 사실은 중요하긴 해요. 예. 첫 번째, 공장 창고 경매 블루오션인가? 라는 물음에 대해서 한 장 넘기시면, 앞에 보세요. 뭐 교재는 집에 가서 잘 보관해 놓으세요. 평소대로. 예. 예, 평소대로 교재 많이 모으시잖아요. 예. 예, 공장 창고 경매 블루오션인가? 부동산 일반, 그 다음에 공장 창고 낙차로 활용 방안. 여기서 낙차로 활용 방안이 되게 중요해요. 이것들은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많은 연습. 네, 그 시간 낙차로 활용 방안 때 설명하겠지만, 그 다음에 뭐 세대 지원 혜택 뭐 이런 것들, 아까도 제가 얼핏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 보시면 돼요. 자, 부동산 일반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예. 부동산 일반 세 가지인데, 자, 부동산의 가치는 희소성이에요. 희소성.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장 창고가 블루오션인 게 결국은 희소성, 다른 물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희소하다는 거예요. 예. 지금 아파트 1개월 이내에 살 계획이 있으신 분, 동네에서 급매물 나왔대. 1개월 이내에 살 거예요? 안 사죠? 예. 근데 1년 전까지만 해도 막 서로 살려고 했잖아요. 예. 자, 그리고 결국엔 여기 희소성하고 수요와 공급이죠. 근데 지금 공장 창고 수요가 많아요? 공급이 많아요? 공장이? 예? 창고가? 그건 나도 몰라요. 그 지역마다 틀리지. 저기 지방 내려가면 인구 소멸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뭐 뜻하지 않게 장수라는 곳을 갔는데 22,000명인가? 12,000명인가? 예. 그것도 인구가 줄고 있어요. 예. 거기서 공장 하면 돼요, 안 돼요? 예. 뭐 그런 거예요. 예. 결국엔 여러분들이 물건을 찾는 데 있어서도 간단해요, 요즘은요. 뭐 포털 사이트 들어가셔서 어디 군, 또 어디 시, 인구 딱 치면은
정확히 나와요. 월별로 증가하는 거, 연도별로 증가하는 거. 자, 여기는 화성이잖아요. 화성은 인구가 늘고 있을까요? 줄고 있을까요? 늘고 있어요. 늘고 있어요? 아, 그게 눈에 보이나 보네? 예, 예,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는 투자를 해도 되죠. 아파트든 공장이든. 그리고 또 그건 각 용도별 종류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요 공급.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치는 희소성과 수요 공급이라는 거.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러 오시는 거, 우리 서울에서 오신 선생님도 이런 거예요. 부동산 일반에서 이제 수익 구조. 월급 받으면 노동 수익이죠. 뭐 다 아실 거니까 간단히 넘어갈게요. 자본 수익. 자본 수익은 사업 수익과 임대 수익으로 가는 거예요. 네, 여기서는 설명을 드려야 돼요, 제가. 자, 우리가 상가나 다가구, 수익률이 제일 좋은 게 다가구예요, 다가구. 응? 임대 수익이 좋죠. 그런데, 거기는 이제 건물에 비해서 깔고 있는 땅의 면적이 작은 거죠. 자, 땅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요. 강남의 빌딩도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땅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예? 건물은 감가상각하는 거고. 예. 그래서 임대 수익에 치중할 거냐 아니면 사업 수익. 결국에는 이제 공장 창고의 장점이기도 한데 똑같은 10억짜리 다가구 주택하고 10억짜리 공장이 있어요. 공장은 뭐 건폐율 계획관리 지역 40%잖아요. 건폐율 설명 안 해도 되죠? 예, 40%잖아요. 근데 40% 짓지는 않아요. 한 35% 이렇게 짓지. 예. 그러면 깔고 있는 마당이 넓은 거죠. 월세 차이는 얼마나 나냐면 한 달에 100만 원 차이 나요. 다가구는 10억짜리면 뭐 예를 들어서 한 300만 원, 300에서 350. 그다음에 공장 같은 경우는 뭐 200에서 25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얼추 맞을 거예요. 그리고 100만 원 차이 나잖아요, 그죠? 단순 계산해서. 그럼 1년이면 얼마요? 1,200. 5년이면 예? 예. 근데 그 5년 후에 그 다가구 주택과 공장이 가격 차이가 6천만 날까요? 예. 바로 그 얘기예요. 이게 사업 수익이냐 임대 수익이냐. 뭐 사업 수익은 우리가 매매 차익, 뭐 차익 수익 여러 가지 뭐 표현을 하지만 그래서 뭐 순서가 바꿨지만 이제 공장 창고가 블루 오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뭐 세제에서도 얘기하지만 종합부동산세 이거는 별도 합산이잖아요. 공장은 공시가격으로 80억까지예요. 그럼 공시가격으로 80억이니까 시세로 따지면 뭐 100억이 넘어가겠죠. 무조건 100억 넘어가요. 그래도 내기 싫다? 내세요. 100억 정도 갖고 있으면 내도 돼요. 네?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 일반, 지역 전문가. 제가 지역 전문가. 이걸 뭐 다른 데서 제가 하니까, 우리 중개사님이세요? 강산이 얼마 만에 변해요? 화성은 어디요? 화성 어디시라고요? 화성 향남. 향남은 얼마 만에 변해요? 강산이? 처음 하려니까 떨리네. 물 좀 마실게요. 네. 수시로 변해요? 그래도 대충 찍어보세요. 예? 20년이요? 20년 전과 지금 차이가 많이 나서. 예전에 우리 흔히 그랬잖아요. 강산이 10년마다 변한다고. 근데 제가 볼 때는 향남지구는 한 2년마다 변하는 것 같고요. 이제 그 외에 이제 뭐 다른 데는 한 3년, 5년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이제 연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까 남의 동네 넘보지 말라고 그랬죠. 본인 동네나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것도 잘 모르는데 자기 뒤로 길 뚫리는 것도 모르면서 남의 동네 거 경매물건 쳐다보러 다니면 뭐 할 거예요. 응? 제가 공법 시간에 얘기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세 가지. 제일 중요한 게 건축법상의 도로. 뭐 집을 지으려면 진입도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건축법상의 도로. 그리고 또 제가 얘기한 게 상수원 관리지역. 상수원 관리지역. 물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먹고 지금 봐봐요. 물 사 먹는 시대. 예전에 생수 나왔을 때 휘발유보다 더 비쌌어요. 그래갖고 야 우리는 막 수돗물 벌컥벌컥 마셨죠. 서울의 몇몇 부자들만 생수 먹었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다 마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보다는 물을 더 관리해요.
우리가 이제 공장 창고에서 제가 공장과 이중근생 제조업소 구분할 때 배출시설 얘기하겠지만, 배출시설은 세 가지가 있죠. 대기 배출, 폐수 배출, 소음 진동. 이 세 가지예요. 우리가 일반 공장과 제조업소 차이를 구분하는 게 그 세 가지거든요. 그 중에 이제 대기 배출 같은 경우는,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4종과 5종이 입지가 가능해요. 웬만하면. 근데 물은 5종까지만 입지가 가능한 거예요. 4종 입지 안 돼. 예. 폐수 배출 설치 제한 지역으로 하는 거죠. 아직까지 제가 화성, 그래서 여러분이 공법을 토지 이용계 뭐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물 그런 것도 모르는 거지. 여기에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또 제가 상수원 관리 지역에서 핵심 키워드는 하수 처리 구역 내 지역이냐 외 지역이냐 이거예요. 예. 그렇게 관리가 할 수 있어요. 공기는 관리를 잘 못해. 어디서 물론 뭐 불 피워갖고 연기 나면 누가 신고는 하겠죠. 하지만 대기는 우리가 톤당 관리하는 거예요. 대기 배출 시설, 대기 오염 물질 배출하는 게 톤당으로 따져요. 하늘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관리가 잘 안 돼. 예. 그래서 뭐 저기 공단, 바닷가 이런 쪽으로 막 보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좀 죄송한 얘기인데 화성이 공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김포도 그렇고. 예. 여기 공해 공장들이 많이 와 있죠. 하늘로 보내는 것들. 예.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는 제가 볼 때는 자주 변해요. 뭐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예전 10년마다 변한다는 건 그냥 하는 소리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지역 전문가예요. 제가 부동산 전문가, 특히 부동산의 그런 자연적 특성 때문에 전국적인 전문가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 시간에 본인 동네나 잘 하시면 돼요. 저도 제가 이제 화성에서 강의를 하니까 이제 화성 도시계획 조례하고 건축 조례, 그 다음에 성장 관리 계획, 예. 이걸 제가 한 번씩 쭉 훑어보고 왔거든요. 근데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요. 예. 이제 광주 같은 경우 화성도 지금 막 다급해졌죠.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장 관리 계획이 그거예요. 도시계획 구역은 도시지역은 도시계획으로 하는데 비도시 지역을 내버려 뒀더니 그냥 뭐 기반 시설도 없는데 막 공장 다가구 다세대 막 짓고 또 공장하고 정원 시설하고 이제 서로 섞이니까 민원이 생기는 거죠. 전원주택 짓고 조용히 살려고 했는데 옆에 공장 들어오고 계획관리 지역이니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성장관리계획을 부랴부랴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공법체계에서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기속하는 것은 도시계획 조례와 건축조례, 그런데 그거보다 앞서는 게 성장관리계획이에요. 성장관리계획 구역에서 그러니까 성장관리계획 구역이 나오면 성장관리계획이 도시계획 조례보다도 우선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너의 동네. 예? 제주도 뭐 좋죠, 관광지로서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규제가 심한 게 이런 화성이라든지 광주,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들, 개발 수요가 높은 지역들. 그래서 여기에서 중개하시는 분들은 좋은 거예요. 예. 수요가 있잖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수요가 살짝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개발 호재나 위험들을, 이것도 만들어 놓으니까 써야 되나? 개발 호재나 위험들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지역 전문가들은. 그 다음에 또 개발축이나 동선. 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화성은 어디가 좋은지. 향남이 좋아요? 동탄 근처가 좋겠지. 동탄 근처가 좋아요? 근데 동탄은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도 뭐 학습효과가 있었죠. 어디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들어가면 그 주변 땅들을 매입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런 학습효과도 이제는 끝났죠. 분당, 그러니까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지나가고는 끝났어요. 지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흐지부지 하죠.
교산이나 왕숙이나 뭐 이런 쪽, 이쪽 지역은 그런데, 그런 학습효과서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서 공부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항상 주문하는 거, 부동산 전문가 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개발축이나 동선도 여기 지역 전문가가 제일 잘 알아요. 예. 특히 뭐 저는 이제 제가 아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건축법상의 도로, 상수원 관리지역,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외지인들은 잘 몰라요. 여기에 길이 나는지, 수용이 되는지, 인접 지역에 뭐, 어떤 택지 개발 지구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잖아요. 이 지역 전문가가 제일 잘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제가, 부동산 일반에 대해서, 지역 전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일반 경매, 레드오션인가요? 물론 거기서도 뭐 찾을 수 있겠죠. 희소성을 따지면. 예? 우리 선생님, 서울에서 오셨는데, 일반 경매, 레드오션인가요? 뭐, 아파트. 요즘 좋죠. 요즘 좋은가요, 아파트? 뭐, 추천을 해주시면, 어떤 걸 좀, 그래도 경매 공부하러 오셨으니까, 예. 아파트 추천하라고요? 예, 뭐, 아파트가 좋다면은 어떤 거, 어느 지역이든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아, 그렇죠. 혼자 생각이고. 그러니까 혼자 생각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지금 이제 가장 아파트가 많이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고, 예. 이제 규제나 이제 PF 정책 때문에 이제 새로운 아파트를 많이 못 짓기 때문에 예. 공급이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예. 2, 3년 있으면 예. 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예. 지금 타이밍이다. 예. 예. 맞습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부동산이라는 건 비탄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그 유기적이지를 못해요. 예. 또 이렇게 눌러놓으면 또 아파트 공급이 없어지다 보니까 몇 년 후에는 이제 또 수요가 이렇게 충족이 되는 거죠. 자, 일반 경매 레드오션이라고 했는데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그냥 뭐 강의의 재미를 위해서 공장을 부각하려다 보니까 그런 거지 절대적으로 레드오션은 아니에요. 다 희소성이 있어요. 지역마다 틀리고요.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판단하세요. 제가 이렇게 적어놨지만 일단 일반 경매는 진입장벽이 낮아요. 그리고 뭐 나중에 제가 공장 창고에 대해서 이제 장점에 대해서 설명하겠지만 일반 경매 할 때는 반드시 명도해야 돼요. 주거용 특히. 예. 명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 분석, 절차, 명도, 수익 분석 이 네 가지. 배당은 이제 공인중개사나 공부하는 거예요. 낙찰받은 사람이 배당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임대차를 넣을 때 뭐 동시배당, 이시배당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세입자가 보호받고 보호 못 받고 하는 부분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배당이 어려워요. 그리고 이 네 가지, 그 배당을 뺀 네 가지 중에서 권리 분석은 한 뭐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공부하면 다 해요. 예. 절차 분석은 일주일만 집중해서 공부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절차 분석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그 낙찰 후에 낙찰 전이나 낙찰 후에 뭐 자금 도달이라든지 활용 방안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입찰기일 날 가가지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 됐는데 돼지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예? 언제까지 돼지 잡으면 안 돼요? 예? 잔금 낼 때까지요? 아, 우리 선생님 항상 안전빵이네. 잔금 낼 때까지? 예. 맞습니다. 예. 잔금 내고 해도 되죠. 오늘 가서 잔금 치르면 돼요. 잔금 치르면 소유권 취득하죠? 예? 예. 그렇죠. 이거는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제 팔 때는 등기를 해야 되지만, 예. 잔금 내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경매 물건이, 좀 감소해요. 레드오션이라고 하는 것은 경매 물건이 감소. 밑에다 제가 적어놨긴 했는데 LTV가 좀 많이 났어요. 우리나라 은행 안 망해요. 선제적으로 알아서 LTV를 조정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여러분들처럼 여러분이 부동산 전문가에 대해서 경매를 공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경매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뭐 경매 강의 대단해요. 예. 물건 놓고 막 분석하고. 예. 근데 저는 뭐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조금만 그런 스킬적인 거기 때문에 금방 하실 수 있고, 어떤 맨 마지막에 한 것처럼 어떤 경매를 왜 해야 되는지, 또 수익을 어떤 식으로 내야 되는지, 뭐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경매 인구 많이 늘었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이 오래 살기 때문에 이제 정년퇴직하고도 하고, 저번에 하니까 우리 M2가 한 3,700조인가? 예? 지금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시중에 뿌려 있는 돈이 한 3,700조. 한국은행 통계 시스템 들어가시면은 거기 메인에 통계 정보들 간단히 나오거든요. 아침마다 보세요. 예. 아침마다 보기 힘들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보세요. 거기에서 이제 어떤 통계 정보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예. 이제 거기서 저는 제일 좀 많이 보는 게 그런 M2 자금의 유동성에 대한 얘기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경매 뭐 인기 많죠. 정년퇴직 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예. 블루오션 공장 창고. 뭐 내용이 많다 보니까 자, 산업 생산 구조가 변화했죠. 예. 수도권의 인구가 집중되죠. 우리 도시화율이 몇 프로라고요? 예?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90% 넘죠. 예. 그러니까 도시에 몰려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예? 그래서 수도권에 2,500만이 살잖아요. 그리고 특히 여기 서울 특별시민. 괜찮습니다. 예. 수업 재밌자 하는 건데. 예. 서울 분들은, 서울 외에는 사람 안 사는 줄 알아요. 특히 강남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죠? 있죠. 예. 예. 그리고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화가 엄청나요. 광주에 전철이 있다고 했더니, 야, 전철이 있네. 그 친구 서울 친구거든요. 제가 강남에 거의 양재역에서 많이 모여요. 친구들 만나면.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뭐, 수서에서도 모여요. 지방에서 올라오는 친구들도 가끔 있으면. 그러면 제가 훨씬 빨리 가거든요. 서울도 어지간한 데 살면서 제가 특정 지역은 얘기를 안 하지만 그것도 서울이라고 제가 훨씬 빨리 가는데 전철 타고. 그러니까 수도권의 인구가 굉장히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산업 생산 구조가 변화한다는 얘기가 이런 거죠.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전통적인 어떤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이런 그 제조업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인구도 많이 고령화되고 애들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요? 단순 소분 이런 쪽으로 많이 변했죠. 그래서 공예 공장이 별로 없어요. 다 해외로 빠져나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추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장과 이종근생 제조업소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종근생 제조업소. 이종근생이라는 표현이, 근린생활시설이라는 표현이 가까울 근자에다가 이웃인자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공장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제조업소예요. 제조시설 등. 건물, 공작물, 물품 제조 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이런 걸 제조시설이라고 하고, 그 외에 이제 부대시설, 뭐 어린이집, 뭐 다 그것도 다 공장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공장들이 이제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장 창고를 투자한다.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기본 노동력이 확보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어디냐면 아까도 말한 대로 포털 사이트를 검색했더니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곳. 일시적인 어떤 특별한 요인에 의해서 증가하는 건 안 돼요. 예? 특히 동탄 같은 거는 재미없어요. 동탄은 향남에서 동탄 외의 사람들한테는 별 도움이 안 돼요. 예?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동탄 안에서는 사람이 잘 안 구해져요. 그분들이 수준이 높아. 예? 그러다 보니까 알바생도 구하기 힘들어요. 제가 얘기한 것은 기본 노동력. 우리 정년퇴직하거나 이런 분들 가서 뭐 박스라도 접을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저 신랑 잘 만나고 본인이 능력 있는 분이 가셔서 박스 적겠어요? 응? 지금 당장 서울 가고 싶은데 신랑 직장이 이쪽이라서 수원이고 뭐 S 전자 뭐 이런 쪽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는 거죠. 그 사람 기회 되면 무조건 서울 가고 싶어요. 예. 그 강남에 저기 뭐 이렇게 어떤 특정 아파트를 지칭하면 욕먹을 수 있는데 몸테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강남에 오래된 재건축 안 되고 몸테크 하고 있는 계신 분들이 있어. 막 녹물 드시고 아직도 녹물 드셔. 막 새똥 떨어지고 차는 외제차인데 그 나무 밑에 나무에 새가 많아서 막 우두두 떨어져요. 근데 살아. 이제 그런 사람들을 저는 이제 몸테크라고 해요. 몸으로 버티는 거지. 예. 그분들은 꼭 성공하셔야 돼. 재건축 돼서 몇몇 남아 있죠. 제가 볼 때는 30년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직도 거기 사셔요. 물론 그분들 세 주고 있어요. 거기를 대체 수요해 주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학군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전세나 월세로 와요. 집주인들은 거기 안 살아. 그동안 몸테크 했으면 됐지. 한 20년. 근데 이제 동탄 같은 데는 이제 신도시잖아요. 거기는 알바생도 없어요. 잘 수준들이 높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외에 뭐 이제 여타 지역에, 그러니까 특히 저희 같은 광주 같은데 난개발에서 빌라들이 많잖아요. 서울에서 밀려오시고 분당에서 밀려오시고 성남에서 밀려오신 분들 일자리가 많죠. 예? 그리고 제가 그때 마장도 설명해 드렸잖아요. 마장에 물류창고들이 많은 이유가 특전사가 걸러왔잖아요. 군인들 직업 좋은 직업이죠. 근데 박봉이잖아요. 애들 학교 보내야 하고 학원도 보내야 되니까 남편 또 일찍 가잖아요. 군인이니까 뭐예요? 애들 학교 보내고 그 물류창고 가서 택 작업하고 박스가리 하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마장이 물류창고 떴어요. 그러니까 화성이나 김포 같은 데가 계속 아파트, 화성보다는 김포 같은 데가 그런 아파트들을 많이 지어대잖아요. 택지 개발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기본 노동력이 확보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오늘 설명하는 게 좀 지루할 수 있지만, 뭐 공감하시는 내용도 있고, 졸리신 분들은 주무셔도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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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산업 생산 구조가 변화한다는 거, 크게 변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고 연관되는 부분들은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블루오션 공장 창고인데 이제 채권이 과다하다는 게 뭐냐면, 아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물건들은 경매 물건이 없어요. 아파트 LTV 딱 적용하고, DSR? 예, 예, DSR. 그러다 보니까 뭐 대출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경매 나오기 전에 팔리지. 그걸 누가 뭐 경매까지 넘기겠어요. 불가피한 경우. 예. 그러다 보니까 막 경쟁자는 많고 입찰하는 사람 많은데 경매 물건은 별로 없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공장 같은 경우는 이게 산업 생산 시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보나 신보, 여기 제가 기보 신보 지원이라고 했는데 뭐 공장 재단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대출을 많이 해줘요. 응?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매 물건들도 많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혜택을 받지 않고 공장을 갖다가 하시는 분들은 조금 저한테 오셔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가시거나 여러분들이 전문가 가서 컨설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 돈으로 해요?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데. 예, 그런 것들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많아요. 나라에서 업무용이고. 아까 뭐 종합부동산세는 뭐예요? 주택을 좀 뭐 막말해도 되죠. 때려잡는 거예요. 야, 주택 숫자도 없고 괜히 민심 흉흉해지는데 다주택 하지 마라 라고 해서 종합부동산세 하는 거지 이런 업무용 이런 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시가격으로 80억까지 예, 별도 합산 대상인 거죠. 예.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이 과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거하고 공장 창고 경매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사실은 영업비용은 영업이익은 남아요. 근데 대부분 공장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영업의 비용, 이제 부채들. 근데 경매에 가니까 다 없어지잖아요. 예? 이 순간에 그걸 다 털어내는 거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받아서 아까 제가 낙찰후 활용 방안이라고 얘기한 것 중에도 여러분이 공장을 정상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응? 노는이 뭐 요즘 뭐 아까 말한 대로 첨단 기술을 요하지 않아요. 공장 운영하는데 단순 소분도 이제 제조업이에요. 제조로 들어가요. 거기서 가능하게 해주고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전에 제가 그런 예를 들었었는데 뭐 한줌 건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톰백으로 들여와서 소포장해갖고 팔아. 근데 무슨 그 기술이 뭐 필요해요. 무게 잘 달아서 박스 잘 만들어서 팔면 되지. 그다음 그런 것들이 많아 일상생활에요. 우리가 톰백으로 들여와서 그걸 소분해가지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지금 이제 내가 식품 공장, 그다음에 농수산물 이제 가공, 생산 시설 이런 거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요즘은 그 야채 같은 것들 전부 다 가져와서 손질하지 않아요. 전처리를 해갖고 와요. 그 전처리 공장 같은 경우, 예, 뭐 그런 것들도 좋고, 예. 그리고 아까 뭐 대충 다 설명했네요. 그다음에 취득시 대출이 용이하죠. 공장 같은 경우 인정해주잖아. 물론 경매 일반론이지만 낙찰가를 인정해줘요. 예? 취득가를 인정해준다고. 내가 아무리 20억짜리를 10억에 싸게 사도 임의 매매인 경우에는 그 금융권에서 색안경을 끼고 봐요. 야, 저거 정상적인 거래야? 그리고 감정평가 하죠. 그리고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감정평가가 정확하지 않잖아요. 특히 담보감정 같은 경우는. 근데 낙찰은 경매로 받은 것은 그 경매 금액을 취득가격으로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전에는 이제 NPL을 많이 장난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금융권도 그런 교육을 했어요. 한참 굉장히 문제가 됐었어요. NPL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로 자기 취득가격 인정해줘라. 그러니까 사전에 뭐 지점에 가서 담당자하고 이제 컨펌을 받았지. 근데 담당자가 컨펌 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NPL 채권인 거예요. 응? 지도는 안 드리고 다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너 한 입으로 두 말 하냐?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NPL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NPL이 시작된 게 IMF 때예요. 예. IMF 이후에 뭐 여러 가지 그 NPL도 있었고, 그 다음에 좀 간소화 절차도 있었어요. 지금은 소유자한테 경매했는데 개시결정문 송달 안 되면 경매 진행 안 되죠? 한동안은 그걸 생략해 줬었어요. 예, IMF 이후에는. 너무 많으니까.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지금은 또 NPL이 여러분들이 막 또 열심히 하니까 뭐예요? 대부업만 하게 해놨잖아요. 예. 그 대부업 요건도 5억인가요, 지금? 50억? 대부업이 50억? 그건 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5억이죠? 예. 괜찮아요. 예, 틀리면 정확히 알게 되거든요. 저도 당황했어요. 그 사이에 50억까지 올라갔나? 근데 예전에 대부업 조건이, 뭐 저도 뭐, 항상 그 호기심 천국이라서 대부업이 자본금 1,000만 원에, 예? 자본금 1,000만 원에 6개월에 1회 이상 실적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대부업 유지가 돼. 예? 근데, 그래갖고, 야, 대부업 좀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제, 미리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NPL 채권 사고, 담보부 채권 사는데, 대부업만 가능하다고 그래서 그걸 딱 하려는데 갑자기 뭐 자본금이 쭉쭉쭉 올라가는 거야. 그때 벌써 5억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NPL 채권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 번에 떠와서, 뭐 옛날 유암코, 뭐 기읒 몇 차가 기업은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IMF 때 기읒 몇 차 갖고 뭐 10 몇 차 몰라 하여튼. 예. 그러니까 걔들 해서 막 떠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 자본금 얼마나 되냐고? 예? SPC? 100만 원. 예. 자본금 100만 원밖에 안 돼요.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막 유한해서 만들어갖고 하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하고 뭐 NPL을 공부하시든, 예. 뭐 그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별로 재미없다. 이제 채무 인수, AMC가 이제 해가지고 이제 채무 인수하는 그런 것들만 있죠. 이제 채권을
사는 것은 이제 대부업이 아니면 좀 힘들고. 예. 그래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취득시 대출이 용이하죠. 그죠? 그 다음에 임대도 용이하죠. 예. 뭐, 여기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수요가 많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구 딱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해서 인구가 늘고 있고, 기본 노동력이 확보되어야 되는 거예요. 외국인들도 많으면 좋아요. 동탄에 계신 분들은 이런데 공장 와서 일 안 해요. 아, 사장이지. 여기에서 사장으로 있겠지. 예, 건물 하겠죠. 예. 그리고 뭐 제가 수업하면서도 제 얘기니까 이의가 있으시면 반론을 제기하세요. 예. 그 다음에 낙차류 환경 방향, 이게 중요한 거죠. 아, 이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공장 창고니까 공장 창고만 생각해 보시자고요. 예. 자, 용도 변경. 뭐 여기서 중개사들은 알겠지만 이게 시설군이 높아요. 공장 창고가 용도별 건축물, 용도별 시설군이 높아. 그래서 그냥 뭐 다 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그럴 때 이제 식품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하수처리 구역 내 지역이냐. 그거 제가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제가 공법 시간에 토지 개발이나 실무 시간에 얘기하는 게 건축법상 도로, 그다음에 상수원 관리 지역, 그리고 성장 관리 계획, 이 세 가지 얘기한다고. 상수원 관리 지역이 왜 중요하냐면 상수원 관리 지역은 세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수원 보호구역, 그다음에 수변구역, 그다음에 특별대책지역, 이렇게 되는데 뭐 상수원 보호구역은 뭐 그렇다 쳐요. 예, 근데 우리가 뷰가 좀 나오는데 물이 좀 보이는 것은 다 수변구역이란 말이에요. 예? 경안천. 그러니까 우리가 한강 수계를 따지면 북한강, 남한강, 의암댐에서, 북한강은 의암댐에서부터 쫙 밑에까지 양쪽으로 500m. 물 좀 보일 때는 다 수변구역인 거예요. 그래서 상수원 관리지역이 중요한 거예요. 상수원 관리지역은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상수원 보호구역, 그 다음에 수변구역,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게 돈이 돼요. 여러분이 경매를 받아도. 내가 공장을 받았는데 수변구역 안에 있는 공장을 받았어요. 봤더니 수변구역이 해제됐어요. 왜 해제돼요? 물론 이제 뭐 도시지역으로 편입되거나 아니면 주거개발진흥지구. 요번에 뭐 저쪽에 뭐 좀 시끌시끌, 매스컴에서 시끄러워서 오늘 뭐 디테일하게 언급하긴 뭐하지만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네거티브한 것은 그거보다 더 강한 법. 수변구역보다 더 강한 법이 상수원 보호구역이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그 다음에 군사시설, 뭐 이런 거고. 완화되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죠? 하수처리구역, 내지역. 편입되면 수변구역 해제되는 거예요. 해제 요건을 갖추는 거죠. 내가 공장을 받았는데 이게 내지역에서 해제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요즘 뜨고 있는 거, 인더스트리 카페. 공장을 그대로 카페로 그냥 바꾸시면 돼요. 뭐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요즘 뭐 체육 문화시설. 키카? 키카 하면 잘 못 알아듣죠. 키카 알아듣으시는 분? 그렇죠. 키즈 카페요. 예. 괜찮아. 크게 웃으셔도 돼요. 저도 잘 몰랐어요. 예. 왜냐면 내가 키카를 데리고 갈 만한 나이를 더 많이 먹지도 않았고 그 밑수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할머니는 알아요. 예. 젊은 세대도 알고요. 할머니는 알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알아요. 키카를. 근데 모르죠.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용도 변경하는 것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돼요. 용도 변경에서 뭐 여러분들이 공장을 해서 그거보다 더 한 공해 공장으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거기서 바로 물이에요. 물. 상수도가 둘이 오느냐, 아니면은 뭐 또 오수관로가 연결이 되느냐. 오수관로가 연결된다는 게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게 가치예요. 그 다음에 아까 제조업을 한번 해보세요. 뭐 정년퇴직하고 할 것도 없는데 내가 공장 하나 사가지고 소분해보세요. 소분.
영업의 비용 다 해소되잖아요. 그게 경매로 넘어갔다는 것은 공장 자체는 정부라든지 뭐 지원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했어요. 했는데 영업의 비용이 너무 많은 거야. 금융 비용이. 그럼 경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버는 것보다 이자 내는 게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넘겨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뭐예요? 영업의 비용은 없단 말이야. 응? 네. 제가 그런 것들을 예전에 많이 했어요. 네. 그럼 정상화 시켜서 그냥 갖고 가시든지. 왜? 좋잖아요. 연금도 물론 받으시지만 내가 대표이사 하면 되잖아요. 대표이사 해서 내 월급 받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 받았으면 또 법인에다가 임대 줄 수 있거든요. 응? 그리고 또 뭐 청년 창업, 여기 그 해당 사항은 없지만 청년 창업이나 중소기업 뭐 창업 같은 경우는 5년 이내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더군다나 여기 화성은 뭐죠? 우리 이거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네? 네. 성장관리 권역. 네. 성장관리 권역이잖아요. 혜택이 있어요. 과밀억제권역에서만 제한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다. 네? 그럼 있고. 네. 또 여러분들이 경매물건 받을 때 평택까지는 수도권이잖아요. 거기서 살짝 넘어가면 송악이잖아요. 거기는 비수도권이죠. 또 글로 가면 또 혜택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줄 게 많아요. 취득세 거의 면제예요. 감면 100%. 100% 경감해 주는 거죠. 네. 처음 듣는 것처럼 왜 그러세요? 네. 처음 듣진 않죠? 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업 세제 지원 혜택이라는 게 그거예요. PPT를 좀 서둘러서 만들다 보니까 뭐 줄바꿈이 잘 안 됐는데, 창업 세제 지원 혜택. 이런 것들은 제가 밴드에다 올려드릴 거예요. 예? 예. 누굴 시키든 하여튼 밴드에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임대 및 매각이 쉬워요. 낙찰료 확을 막 임대 주시면 돼요. 공장이 공장이지 뭐. 예. 제가 항상 얘기하는 공장은 비만 안 새면 돼요. 때론 비가 새도 돼요. 예. 조금씩 떨어지는 건 괜찮아. 주택은 난리 나죠. 예. 비 떨어지면. 근데 공장은 뭐 거기서 뚱땅거리고 만드는데 뭐 환기가 돼야죠. 가끔 가다가 휘발성 같은 거 있으면 환기 안 되면은 사람이 어질어질해요. 예. 추운 건 참아. 근데 냄새 나는 건 못 참아. 공장이 공장이죠. 그 다음에 매각시 뭐 이런 것들도 또 이런 거 할 때 이제 법인 같은 거 활용하시면 좋아요. 지금 이제 예전에 한참 뭐 했었는데 제가 그런 걸 녹음해 놨었는데 요번에 이제 강의는 영상이 녹화가 되니까 이제 도움이 되겠죠. 주택을 이제 법인을 통해서 많이 투자를 했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철퇴 맞았죠. 부동산의 투자 원칙이 뭐예요?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예민하거든요. 야, 하지 말라는 거 자꾸 얘들 왜 하지? 그러면은 가만 안 두거든요. 근데 공장 창고는요, 가만둬요.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 막은 거 있죠. 하나 막은 거. 우리는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은 비도시 지역의 공장 창고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계획 입지,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 내에서는 임대 목적으로 취득이 안 되죠. 원래는 가능했어요. 그랬더니 막 천정부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실제로 제조업하는 사람이 그걸 취득해야 되는데, 그냥 임대사업 하는 사람들이 처음엔 몰랐어요. 이분들이 잘 몰랐지. 아파트용 공장, 지식산업센터. 예? 예, 이제 예전에 아파트용 공장 시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봐서 보니까 관리하기도 쉬워. 아파트 같아. 사갖고 그냥 임대 주는 거야. 알아서 해줘. 관리사무소에서. 그래갖고 이제 투자로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실소유자들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산지법을 개정했죠. 시행령을. 그래서 이제 제한을 뒀는데, 그렇다고 안 할 거예요? 네, 해요. 그거는 이제 공식적인 거니까 얘기는 안 하고, 그렇게 돼요. 쉬었다 할까요?